안녕하십니까. 2019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강의할 차영기 세무사라고 합니다. 오. 한번 페이퍼를 보시면 1번에 저희가 유의해야 될 게 매출액과 급여 등 기신고분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부가세 신고할 때 일반적으로 대부분 매출연도로 합병이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와 현재 지금 연말정산 진행 중이시면 대사표를 만드시고 있으실 텐데 그 대사표상의 인건비 내용 등을 확인하셔서 결산서에 반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품, 원재료, 경비 등 중복 입력 여부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게 부가세 신고서 때도 비슷한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받고 또 카드로 결제한 경우 이게 중복으로 입력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중복되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 통장을 업로드 하시다 보면 통장은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결제용입니다. 통장에서 어떤 비용이 나가기는 힘든 구조니 그게 또 중복돼 통장에 나간 돈이 비용으로 기재되지 않을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결산서상의 잔액과 거래처 원장의 잔액 일치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기장을 하다 보면 이제 뭐 외상 매입금이라든지 외상 매출금 같은데 거래처를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거래처를 걸지 않으면 미등록 거래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거래처 등록을 하지 않으면 거래처 원장의 금액과 결산서 금액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도 한번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건 아시다시피 DC형을 퇴직연금을 불입하게 되면 그 전액에 대해서 단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비용으로 계산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섯 번째, 정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 환입 여부인데 아시다시피 대손 충당금은 자동 추인 사항으로 정기에 송금 불산이 된 금액이 있었으면 송금 산입으로 자동 추인할 수 있게. 외감이고요. 네. 우리는 보충증. 아니 보충적으로 해도 되고 세법이 총액주. 총액주도 해도 되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기 부분을 입금 산입시키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송금 산입시켜도 돼요. 네, 그렇게 해도 그게 돼요. 예. 총액으로. 그 보충법으로 해도 되고. 예. 그다음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같이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보험료 같은 걸 법인에서 많이 납입하면 됩니다. 이때 만기 환급 보험료의 경우나 적립식 보험료 같은 건 이제 단기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신경 써주시고요. 보험료나 지급이자 같은 경우에는 기간 비용이다 보니 성급 비용이 계산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여덟 번째는 사업연도 월수에 대해서 그리고 업종, 중소기업 해당 여부인데요. 사업연도 월수가 확인이 필요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접대비 한도의 경우에 월할 계산하게 되고 감가상각비 범위액에서도 월할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업종을 파악해야 되는 건 저희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조특법상 특별세 감면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업종별로 감면율이 조금 다르다 보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 매출액으로 판단하게 되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가지급급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과 거기에 대한 이자 수익을 미수 수익으로 계산할 거냐 또는 이제 그 가지급금을 받아간 사람의 상여로 처분할 거냐에 대한 여부입니다. 그리고 이게 10번째가 항상 붙어 다니는데 가지급금 인정 이자를 먼저 조정을 하셨다면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도 항상 같이 다닌다는 것을 잊지 않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1번째, 기부금. 법인세에서 기부금은 이제 법정 기부금, 우리 사주조합, 그리고 지정 기부금으로 나눠지는데 이제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는 2월 돼서 다시 송금 산입할 수 있다는 거 항상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12번째,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 금액과 결산서 금액이 일치하는지 이건 감가상각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보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3번째,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갑지와 재무상태표. 이건 자본의 금액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다 보니 이 부분에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번째,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지의 기초잔액과 단기 비용 해당 부분 송금 산입 여부 및 증감 여부 파악. 유보의 경우에는 저희가 항상 사후 관리를 하다 보니 자적을 해서 유보가 기초 유보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그 단기 발생액이 제대로 기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5번째, 감면세액에 저희가 세액 감면을 신청할 때는 소득구분 계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영업의 수익 같은 것들이 감면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감면분이 아닌지에 대해서 구분이 중요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번째, 자본금 증자 여부와 주식 등 변동 상환 명세서의 주식 이동 상황 확인. 저희가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을 건설업 같은 경우에 자본금을 맞추기 위해서 증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법인의 경우에 상속 인하 같은 걸 염두에 둬서 아니면 뭐 대주주가 제2차 납세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 주식을 이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법인에서 등기부등본을 출력을 하시고 주식 그 주주 명부를 회사로부터 수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17번째 자산 재평가가 있는 경우 저희가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고 하다 보면 저희가 자산을 재평가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이때 여기도 이제 국제회계 기준의 경우인데 이 자산 재평가는 단기 손익이 아니라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하다 보니까 또 세법에서는 자산 임의 평가증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양편 조정으로 송금 산입 유보로 자산을 다시 감해 주시고 또 입금 산입 기타로 기타 포괄 손익을 없애주는 양편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9번째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시 항상 저희가 조특법상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받게 되면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저희가 적용받는 세액감면 세액공제에 맞는 신청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20번째 R&D 세액공제에서는 전담 부서의 직원의 인건비만 해당하므로 일반적으로 뭐 전담 부서에서 일하고 사무도 문다 이러면 세액공제가 안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건 2020년 저희가 2020년 과세기간부터인데 즉 2021년도에 신고하게 될 때 R&D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연구계획서, 연구결과보고서 및 연구노트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게 작성 의무가 있고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구분해보면 일반적으로 모든 R&D 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연구계획서와 개발보고서는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성 후 보관을 하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신성장 또는 원천기술 세액공제라고 해서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그 기술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아시다시피 조금 더 해줍니다. 여기 있어서는 연구 노트라는 것도 작성 보관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출해야 되는 거는 연구과제 총괄표라고 해서 이제 제출해야 되므로 이것도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21번 가산세 항목 여부 저희가 지급조서를 미제출하고 나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결산서 이제 신고서에 잘 반영이 되는지 확인하기 부탁드리고요. 그 22번째 중간연합세액 및 원천납부세액 확인 저희가 법인의 경우에도 중간연합을 하게 되고 그리고 특히 이자 배당의 경우 원천세를 이제 납부하게 됩니다. 이런 건 기납부세액으로 빠져야 되므로 항상 이 금액에 대해서 놓치지 않게 괜히 세금을 더 많이 내지 않게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4번째 오른쪽으로 가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미술품 취득 경우는 왜 안 해요? 이거 그러니까 미술품 같은 걸 취득하게 되면 저희가 네. 일반적으로 자산인데 이게 뭐 사람이 많이 다니는 복도나 이런 곳에 취득하게 되면 500만 원까지는 그냥 즉시 송금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이 한도가 1000만 원까지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4번째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인데요. 항상 이슈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하셔야 될 것은 이게 과연 업무용 승용차에 속하냐라는 걸 보셔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를 저희가 일반적으로 업무용 승용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9인승 이상이거나 경차, 모닝 스파크 같은 거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법인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임직원 전용 보험을 가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 납입 내역 같은 걸 받았을 때 임직원 전용 보험인지를 꼭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업무용 승용차가 아닌 저희가 트럭 같은 경우에는 비용 한도 적용 대상이 아니고요. 네 번째는 저희가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운행 기록부를 작성해야 됩니다.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1000만 원까지는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고요. 운행 기록부를 작성한다면 업무용에 쓴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감가상각비 한도는 800만 원이고요. 이 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했을 때 그 한도 매각 손실 한도도 8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한도를 그 절반으로 하는 400만 원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성실법인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선생님, 네. 성실법인이 어떤 거죠? 이제 그 소규모 법인이랑 이제 그 부동산 법인인데 좀 그 개인 소득세 성실 사업자랑 비슷한 그런 그 유형입니다. 네. 네. 예, 딱딱짝.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한 세 가지 요건 정도를 들고 네. 있습니다. 성실 개인 성실과 비슷하게 성실법인도 저희가 선임 신고를 해야 되고 그 대신 법인세 신고 기한을 한 달 뒤로 연장해 주는데 첫 번째가 지배주주 등이 50% 이상 주식을 50%를 초과해서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또는
부동산에서 발생한 소득과 이자, 배당이 그 회사의 매출액의 70% 이상이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어야 됩니다. 이래서 이게 참 실수가 나오기가 쉬운 게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다라고 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시면 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에서 발생한 소득, 이자, 배당이 70% 이상이면 성실법인이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이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인정이자를 미수이자를 잡고 이자 수익을 잡게 됩니다. 이 경우에 이자 소득이 매출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성실법인에 해당하므로 놓치지 않을 수 있게 항상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번째로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의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송금, 산입 한도액이 20%로 올라갔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지정기부금의 경우에 한도가 10%인데 사회적 기업의 경우에는 20%로 올라갔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6번째,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가 2,400만 원인데 원래 법상은 1,800만 원인데 그 600만 원이 주택법상 한도를 올려준 거라서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더 이상 600만 원이 최저한세에서 적용 제외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이상으로 법인세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좀 이리 좀 질문이 좀 있을 것 같네요. 보니까 내용들 들어보니까 혹시 질문하실 분 계세요? 그 8분에 사업연도 월세 계산하는 것도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법인세 가습표준 월세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그 8번을 구현을 하자면요. 회사 등록 사항에 연월일이 아니고 그 연도에 1월 1일자로 찍는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러면 과세표준에 세율이 바뀌어버려요. 그렇죠. 네. 그거 유의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저희가 법인세가 어디까지 10% 구간이죠? 가세표준 2억이나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아시겠지만 1억 9천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 12개월로 사업연도가 법인의 경우에 과세표준 1억 9천이면 법인세가 구간이 10%가 되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6월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의 경우에는 1억 9천을 가지고 6분의 10이죠. 이런 식으로 과세표준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2억을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세율 구간이 20%로 바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항상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중에 판명 관련해서는 인쇄물 한 번 더 돌려주실 거죠? 목요일에 법인세 보통 주택법 관련해서 윤혜숙 세무사님이 네. 간단하게 강의를 하시죠. 언제 요번 주 목요일 날? 네, 내일 모레네. 모레입니다. 예, 모레 아침에 윤 세무사님이 께서 강의 조특법 강의 하시고 기대됩니다. 예, 우리 박수 한번 치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저 타기 세무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네, 네.